도덕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름다움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는 걸 봤는데 아름다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세 가지의 종류를 하나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위에 글씨 보이죠? 아름다움 하나, 외면적 아름다움입니다. 이 외자라는 한자가 외가 바깥 외자인데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외면적 아름다움입니다. 자, 사진에 보니까 미스 코리아 분들이 나와 있네요. 역시 겉으로 봐도 굉장히 겉모습이 아름답고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외면적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연예인 분들이 이렇게 외면적 아름다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공유 씨고요, 김태희 씨고, 빅뱅이라는 그룹의 지드래곤 씨인데요. 자, 이런 분들은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외면적 아름다움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들도 굉장히 외면적 아름다움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면적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나 문화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건 선생님이 설명이 좀 해줄게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2020년입니다. 지금 요즘에 미남 미녀분들의 그런 모습과 과연 500년, 600년, 700년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분들의 사람들의 미남 미녀분들의 모습과 지금 2020년의 모습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의 미인분들 그림 그린 거 보면 지금이랑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가, 아니, 혹은 정말 멋있고 예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그 사람 별로던데? 하고, 사람마다 그런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외면적 아름다움 같은 경우에는. 자, 아름다움의 종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외면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름다움의 종류 두 번째, 내면적 아름다움입니다. 내자가 한자로 안쪽에 안내자인데요. 내면적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속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미란 선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오나 공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은 아름답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면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혹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끈기와 의지, 노력 같은 것들에 해당되는 아름다움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두 사람이라고 할까요? 장미란 선수와 피오나 공주는 결국 자신의 꿈들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학교에 우리 4학년 친구들, 상격초 4학년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얼굴이 잘생기고 혹은 굉장히 얼굴이 예쁜 친구들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굉장히 멋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굉장히 예쁘거나 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겉으로는 외면적 아름다움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가지고 내면적 아름다움은 갖추고 있지 못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학교 생활을 막 방해해요. 그런 친구를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름다움까지 생각해 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적 아름다움 혹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 지금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웃고 사진을 찍힌 모습인데요. 여기 글씨를 보면 검은 바다에 희망을 꽃피운 100만 국민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 자원봉사로 여기 온 분들인가 봐요. 아, 이거 우리나라가 한 2007년쯤인가요? 2006년인가요? 5년인가? 2007년쯤입니다. 7년인가 8년인가에 우리나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굉장히 바다가 오염된 적이 있었는데 충청남도 태안이면 서해 황해 쪽이거든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해안으로 가서 기름을 닦아내고 앞바다까지 몰려온 이제 해변까지 몰려온 기름을 닦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고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바로 도덕적 아름다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바른 생활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볼게요. 도덕적 삶이 아름다운 경우에 예를 들어 봅시다.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삶과 성실한 삶의 모습 등이 있다. 도덕적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2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도덕 수업을 배우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덕적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힌트는 핵심 키워드는 초성으로 말하면 히읗과 비읍입니다. 그죠?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행복한 곳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면 이 세상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겠죠. 우리가 도덕 수업을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더 행복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아갈 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덕 과목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세 가지 손을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 손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 아름다움, 두 번째 내면적 아름다움, 세 번째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손이었습니다. 매니큐어가 발려져 있고 아주 예쁘게 네일아트가 되어 있는 이 손은 과연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그렇죠. 외면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손은 첫 번째 봤던 손과 다르게 굉장히 좀 늙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 같은데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힌트를 주면 선생님은 평생 자신의 꿈이 자식들의 뒷바라지였던 할아버지나 할머니입니다. 평생 자신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온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온 자식들이 잘 되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온 분들을 할아버지의 손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죠. 평생 본인보다는 자식이 잘 되라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내면적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쵸. 겉모습에는 손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한,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한 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면적 아름다움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때,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닦아내고 덜어내는 모습이네요. 자,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 행동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상, 손을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예쁜 손, 네일아트 되어 있는 손, 두 번째 할머니의 손, 할아버지의 손, 세 번째 기름 닦는 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구분해 봤고요. 친구들도 이제는 세 가지 아름다움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길 바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해 주면 내면적 아름다움이랑 두 번째 내면적 아름다움이랑 세 번째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살짝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구분해서 설명해 주면 내면적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할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할 때 나오는 스스로의 아름다움이고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은 그런 스스로의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 행동을 하면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과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이란 외면적, 내면적,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어느 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선생님, 외면은 필요 없고 내면적 아름다움이나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만 갖추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겉모습에서 냄새가 나거나 안 씻어가지고 더럽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진정 아름답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외면적, 내면적, 도덕적 삶을 두루두루 골고루 갖춘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아름다움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한 복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